잘키우자TV에 오신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영상에서는 내 아이가 공부를 하는데 가장 큰 방해가 되는 폰의 유해성과 그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부모가 자녀의 폰을 얼마나 적절하게 통제를 하느냐의 여부에 따라서 여러분의 자녀가 갈 수 있는 대학이 결정된다고 저는 자신 있게 장담합니다. 공부를 잘 하고 못하고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아이가 공부를 할 때 얼마나 집중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공부를 하고 나서 공부 내용에 대해서 곰곰이 기억을 한번 가동해보며 분석하고 생각해보며 의문이 가는 점이 있었는지를 되새겨보는 것에 따라서 공부 내용의 성취도가 이렇게 결정이 되는데요. 이게 바로 시험으로 또 점수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이 공부할 때 집중력을 시도 때도 없이 무한하게 또 끊임없이 방해하는 것이 바로 스마트폰입니다. 그러면 내 아이는 현재 어떠한 상황에 놓여 있는지 부모님께서 한번 꼭 짚고 넘어가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귀덕의 자녀가 현재 학원을 다니고 있다면은 부모님께서는 학원이 끝나는 시간에 학원 출입구 저쪽 편에서 귀덕의 자녀가 어떠한 상태로 학원 문을 나오는지, 그리고 학원의 그 귀가 차량을 탑승하여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이 밖에서 보고 있다는 것을 아이가 눈치채도록 하면 안 되겠죠. 이러한 관찰을 한 3일 정도 지속해 보시기 바랍니다. 귀찮다고요? 이 정도의 관심도 없이 귀덕의 자녀를 좋은 대학에 보내려고 하신다면 꿈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인류대학에 가는 아이들은 유전적으로 타고난 몇몇 아이를 제외하고는 부모의 이 정도의 관심과 노력 없이 합격하는 사례는 없습니다. 교육 환경이 이렇게 변해버리는 것인데 어쩔 수 없잖아요.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밤늦게 학원 수업이 끝나는 시간에 학원 문을 나서는 아이들의 손에는 분명히 폰이 들려 있고, 책가방이나 책, 우산 등을 두고 나와도 폰은 절대로 안 놓칩니다. 한 손에 폰을 꼭 쥐고 폰을 바라보면서 학원 문을 나서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마치 물고문이 끝난 사람들이 공기를 들이마시듯이 거의 모든 학생이 폰을 꺼내 들고 이렇게 보면서 학원 밖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은 저 같으면은 내 자식의 이런 모습을 보았을 때 이 상태로는 학원에 안 보냅니다. 이건 좀비도 아니고 혹시 스몬비라고 들어보셨나요? 스마트폰과 좀비를 합성해서 스몬비라고 합니다. 2015년인가 그때 독일에서 처음 사용되었는데 스마트폰에 지나치게 메인 상태를 이렇게 풍자해서 나온 말입니다. 자, 사례를 들어가지고 폰의 무서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스마트폰 전에는 폴더폰이라고 한참 유행할 때 이야기입니다. 이름하여 그때는 2G폰이라고 그랬죠. 예비 고3 이렇게 그룹으로 공부하는 그 예비 고3 아이가 6명이 학부형과 함께 저를 찾아왔습니다. 아이의 그 3학년 과정에서 수능을 잘 치르도록 해줘서 좋은 대학에 보내달라고 이렇게 왔는데, 일단 맡아서 제가 이제 이렇게 저렇게 이제 코치를 하고 있었는데, 한 달이 지난 한 1월 중순쯤에 학부모들을 모셔놓고 당장 폰을 해지하지 않으면 더 이상 지도를 할 수 없다. 저는 이렇게 선언을 먼저 했습니다. 그때 한 아이의 부모가 강력히 불응을 하여 할 수 없이 그 아이만 이게 허용하고 말았는데요. 저는 그때 그 학부모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수능 성적표를 보고 저를 원망하지 말아주세요. 물론
다른 아이들하고 똑같이 아니면 조금 더 신경 써서 아이를 가르치겠지만은 점수 가지고 저를 원망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을 했더니 그 아이의 엄마는 저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의 형은 폰이 있어도 서울대에 잘 갔습니다. 동생도 그렇게 자유스럽게 키우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이 엄마는 형과 동생이 서로 아바타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경우는 없거든요. 형은 그냥 놔둬도 자기가 알아서 학원에도 가고 공부를 하는 그런 유전자를 가지고 있고, 동생도 좋은 머리를 가지고 있으나 다양한 호기심이 들어있는 그런 유전자가 있다는 것을 아주 무시한 것이지요. 그래서 결국 수능이 끝나고 그 6명 중에 서울대 2명, 연세대 2명, 성대 1명 이렇게 전부 다 잘 가서 행복하게 됐는데, 내 말을 무시한 이 아이는 결국 인서울조차도 못했습니다. 모함은 용감하다고 부모의 무지가 둘째 아이의 폭망을 몰고 온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형은 명문대에 갔는데 동생은 지방대를 간 이런 조합을 쉽게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아이가 졸지에 바보가 되고 전응아로 되는 순간입니다. 2G폰의 위력이 이 정도인데 스마트폰은 컴퓨터를 능가하잖아요. 일단 컴퓨터보다 폰이 부팅 속도도 빠르고 항상 아이 곁에서 기생충처럼 붙어서 다니잖아요. 그러면은 스마트폰이 아이가 공부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끼어들어 망치는지 또 한 가지 사례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능 과목 국어, 영어, 수학, 탐구 이렇게 4개 영역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지배하는 과목이 국어입니다. 전에는 국어 과목 중에서 수험생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 바로 문학 파트였습니다. 그 문학 중에도 현대시를 가장 난해하기 때문에 어려워했어요. 그 세월이 또 흐르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는 아이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파트가 비문학 독해가 되었습니다. 이 분수령의 한가운데는 스마트폰이 등장했기 때문이라고 저는 장담을 하지만은, 여기에다가 요즘 아이들이 독서량 부족으로 인한 무지왕, 어휘력 부족 현상이 심하도 한몫하고 있다고 저는 장담을 합니다. 자, 그러면 한 아이가 국어 독해 문제를 풀고 있다고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먼저 지문에 대한 묻는 말을 먼저 보고 지문을 읽기 시작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때 이제 폰으로 문자가 옵니다. 카톡이든 문자이든 이때 문자가 오면은 이것을 무시하고 공부하는 아이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문자를 보고 일단 답장을 하죠. 그 답장을 하고 나면 또 거기에 대한 답이 오기를 기다리며 다음 지문을 다시 읽기 시작을 하는데요. 먼저 읽은 지문 내용이 확실치 않으니까 읽은 지문을 또 다시 읽기 시작을 합니다. 제 말이 맞을 겁니다. 머릿속에 오고 간 문자와 그런 내용들을 머릿속에 넣어놓고 뇌의 지배를 받으면서 그렇게 다시 읽는데요. 내 주장이 맞습니다. 그렇게 합니다. 요즘 애들은. 아무튼 이렇게 한 지문을 읽는 동안에 두세 차례 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읽다 보면은 한 지문을 풀어내는 시간이 길어집니다. 그리고도 답을 보고 선택한 답이 틀렸으면은 다시 풀어볼 기회라도 있는데 거의 다 맞아요. 왜 그럴까요? 수능장에서는 이런 문제를 풀 때는 지문을 한 번 읽기도 바쁘고 시간도 부족한데, 이 아이는 시간을 3배 이상 소비하고도 또 지문을 반복해서 여러 차례 읽었으니 그렇겠죠. 사실 시간만 충분히 주어진다면 중학생도 다 정답을 찾아낼 수 있는 것이 수능 국어의 독해 문제랍니다.
더 나쁜 것은 아이의 눈은 지문을 이렇게 읽으면서 머릿속에는 온갖 잡생각을 다 하는 그런 듀얼 시스템이나 멀티 시스템이 대단한 능력이 생깁니다. 이때부터는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문제를 풀면서 딴 생각을 같이 하기 시작합니다. 즉, 한 곳에 집중할 수 있는 능력은 서서히 사라지고 한 번에 여러 가지 생각을 하는 즉 집중력이 흐트러지는 그 무서운 현상이 아이에게 생긴다는 것입니다. 폰의 전자파가 해롭다는 것은 뭐 공지의 사실이지만은 당장 공부를 해야 하는 아이에게 그 보이지 않는 치명타는 집중력 방해와 공부에 대한 복습 능력을 저해하는 데 있습니다. 한 아이가 이렇게 태어나서 겨우 말을 배우고 이렇게 옹알이를 하고 또 아니면 엄마 이 정도 할 때 어떤 부모는 이런 아이들 손에 폰을 쥐어줍니다. 자기 자식 눈에 가장 해로운 청광색을 아이의 눈에 쪼여지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아이가 폰을 작동하고 잘 가지고 논다고 뭐 똑똑하다, 뭐 명석하다 하고 또 그래 좋아라도 합니다. 이것은 아이의 눈에다가 모래나 재를 확 뿌리는 행위나 다름이 없어요. 너무 그 표현이 심하다고요? 글쎄요. 그 자기 자식 잘 되라고 그 비싼 뭐 이유식에 뭐 MSG가 어떠고 저떠고 하면서 골라 먹이고 귀한 음식 따로 먹이면서 그렇게 키우면서도 이게 뭐 마치 신분 상승이라도 되는 것처럼 먹는 것, 입는 것에는 명품으로 휘어감아주고 아이를 키우면서 정작 그 전자파로 인한 아이의 두뇌 세포를 무자비하게 사멸시키는 거는 무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모래를 뿌리니 재를 뿌리니 저의 이 정도 표현은 아주 우아한 거 아닌가요? 뭐 뇌송송 구멍뻥 뭐 실체 없는 광우병 그런 게 무서운 게 아니죠. 이렇게 유아 시절부터 폰에 노출시켜가면서 훗날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내 자식이 폰에 노출되는 시기를 최대한 늦추고 취약 전부터 허용하게 되는 것과 허용 안 되는 것을 아이에게 분명히 주입을 시켜 주셔야 됩니다. 되는 것과 안 되는 것을. 아이의 폰 통제가 이렇게 해야만 고3까지 가능합니다. 현재 고3을 한번 보세요. 일단 고등학교에 들어가면 폰 통제는 거의 불가능하게 됩니다. 이 말은 명문대 가기가 불가능해진다는 말과 똑같습니다. 초등학교 때 부득이한 경우 폰을 사줄 경우에는 꼭 폴더폰으로 한정을 해야 되고 그래야 고등학교까지 아이가 되는 것과 안 되는 것을 부모가 하는 말에 대해서 부모의 명령에 대해서 복종을 하게 됩니다. 폰에 빠져서 대학을 못 가는 사례는 차고 넘쳐도 폰을 못해서 대학 못 갔다는 사례는 없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밤 10시 이후는 폰을 못 만지게 하는 것을 습관화해야 됩니다. 밤 10시 이후에 청색 화면을 10분 이상 보게 되면은 잠을 잔다고 시침에 들어가도 자도 뇌는 낮으로 착각을 해서 활동을 하기 때문에 숙면에 방해가 됩니다. 이건 과학적으로 증명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0시 이후에는 부모가 일단 폰을 회수하는 것이 습관화되어야 합니다. 중3이나 고등학교에 가면은 부모들의 통제가 거의 불가능해지고 이로 인해서 그 폰 때문에 자식 간의 갈등만 깊어집니다. 요즘 아이들은 거의 다 쥐아가 바뀐 것 아시죠? 야행성 인간으로. 이건 폰 또는 컴퓨터 게임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학교 가면은 자고 집에 와서는 밤샘을 하고 이런 그 폰이나 컴퓨터 그 컴퓨터의 문명의 이기들이 인간의 느린 진화 과정을 위배하기 때문에
그래서 무서운 겁니다.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수십억 년 동안 이어진 그 진화 과정이 해가 뜨면은 일어나고 해가 지면은 이렇게 잠들도록 진화를 해 왔는데요. 인체 리듬을, 생체 리듬을 급속히 깨워버리니까 공부인들 잘 되겠습니까? 부모가 신경을 써주지 않으면 아이는 스스로 무너지는 세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3살적 버릇 80까지 간다라는 그런 말 아시죠? 옛날에는 뭐 80까지 사는 게 아주 오래 살고 거기가 끝이었나 봅니다. 그렇지만은 이 말을 3살적 버릇 죽기 전까지는 못 고친다 이렇게 보는 게 맞죠. 그래서 어려서 버릇을 잘 들여라 뭐 이런 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말은 아주 비과학적인 발상에서 나온 말입니다. 이 말을 현대적이고 과학적으로 이렇게 재정립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3살적부터 유전적 형질이 발현되기 시작한다. 바로 이 말이 정답입니다. 아이가 가지고 있는 유전적 형질은 3살 무렵부터 서서히 나오기 시작을 해서 죽을 때까지 유전자를 바꿔주기 전까지는 이게 지속이 되는데 자식을 바르게 키우려고 노력을 하는 부모는 내 자식의 이 유전적 형질과 싸워야 되는데 내가 죽을 때까지 싸우면서 제어해주면서 방어해주면서 그렇게 살아야 되지만은 또 그렇게 살아가야지만 내가 죽을 때 그나마 행복한 얼굴로 안심하고 눈을 감을 수 있다 이런 말입니다. 부모가 폰이 공부에 방해되는 걸 알고 그걸 이제 제어하느라고 조절하느라고 신경을 쓰고 하는 과정에서 체벌도 하고 뭐 별별 말로 다 타일러도 보고 그래도 본질은 계속 됩니다. 이 점은 인정하셔야 됩니다. 죽기 전에 말로 해서는 절대로 고쳐지지 않습니다. 자기 자식을 교육시키다 보면 지친 부모는 결국 이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너도 이 다음에 장가 가게 되면은 너하고 똑같은 새끼를 낳아서 한번 길러봐라. 그게 내 소원이다. 뭐 이런 말은 데려온 자식이라도 이런 말은 자식에게 하지 마세요. 그냥 참아야 됩니다. 묵묵히 돌을 닦는 심정으로 말리고 또 말리고 제어하고 또 제어하면서 속상해하지 마시고 속상하시면 업보라고 생각하시고 끊임없이 폰 관리를 해 주어야 합니다. 하루하루 그렇게 돌을 닦다 보면은 분명히 좋은 날이 옵니다. 전국의 학부모 여러분, 내 아이의 그 학년, 나이를 무시하고 잘 때는 꼭 폰을 회수하고 자는 아이를 확인하고 그리고 내가 취침하도록 합시다. 그래야 쥐야가 바뀌어버린 아이의 생활 리듬을 정상으로 바꿔줄 수 있고 낮에는 학교에서 제대로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돌을 닦는 도사가 하는 일입니다. 다 같이 돌을 닦읍시다. 그래서 우리 모두 저처럼 흰머리가 이렇게 휘날리는 그날까지 도사가 됩시다. 감사합니다.